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저는 주로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이 났을 때 피해 배우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딱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해서 자식 낳고 사는 부부보다는 사실혼이다. 사귄 지 십몇 년이 되었다. 결혼식만 안 올렸지 동거한 지 몇 년이 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다, 거의 부부나 다름없다, 이런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귄 지가 얼마 안 됐으면요, 둘 중에 한 명이 바람났어, 변심했어, 그냥 정리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다시피 하고 십몇 년을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나랑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엮여 있는 게 많아. 둘 사이에 애만 없지 우리는 진짜 그냥 부부야, 이런 사이인 경우에는 헤어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와서 나이 먹었지 누굴 또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읽은 거 나눠서 가지고 나면은 내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는 거는요,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도 10년 된 부부도 5년 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다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진짜 애만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막상 그 당사자들은요, 애가 없어도 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헤어진 다음의 삶이 너무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건 똑같고, 지금의 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싶은 그 관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레기짓을 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를 내가 해주고 변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너랑 나랑 이렇게 오래됐는데 네가 권태기가 얼만도 하지. 그래, 나도 너랑 이렇게 오래 사귀면서 나도 다른 남자 생각한 적도 있어. 네가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지 네가 문제겠냐. 내가 너한테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다. 네가 힘든 일, 직장 일이나 뭐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이해하고 보듬어주지 못한 건 내 잘못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과 계속해서 이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너랑 나랑 연애 기간이 너무 오래됐지. 10년이나 연애했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우리가 결혼을 하면 네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가 그렇게 나한테 싹싹 빌고 앞으로 잘하겠다 용서를 비는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알겠어. 그럼 한번 실수라고 치고 우리가 새 출발 다시 한다 생각하고 다시 살다 보면 우리 관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너랑 나랑 애 없이 산지 지금 사실혼이 오래돼가지고 애 없이 산지가 오래됐는데, 그래 우리 이참에 너 바람났으니까 혼인신고하고 애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고 우리 관계 다시 한번 돈독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레기라는 게 밝혀졌으면 쓰레기를 버리는 게 사실 맞는 건데, 쓰레기인 거 알면서도 쓰레기를 보듬어주면서 그래 너 쓰레기로 만든 내 잘못도 있어 하면서 오히려 가족으로 확 엮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결혼식 올리고 이제 아기 낳고 살고 이런 분들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결혼 전에도 여자 문제, 남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연애 때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10명 중에 한 3, 4명은 이런 이야기 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신혼 초에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연애할 때도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가서 그 이후로는 별일 없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사이에 애가 있고 뭐 엮인 게 아주 많으면 모를까,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어도 같이 동거를 10년을 했어도 둘 사이에 애가 없으면 정말 둘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연애하는 사이일 때에 바람났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바람 폈던 남자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의심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바람의 전적이 있어. 이 사람이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요, 의심병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핸드폰을 또 뒤집어 놓지? 왜 또 1시간이 비지? 나한테는 어디 갔다가 5시에 퇴근하고 여기 온다 그랬는데 어디 앉아있다 왔길래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거리를 3시간이 걸렸을까? 어디 모텔 갔다 온 거 아니야? 이 사람 또 어디 바람난 거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또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게임에서 바람났었는데 게임을 또 하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는데 이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도 최소 1년, 3년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혼인데 바람이 났다거나 사실혼인데 바람이 났다거나 하면요. 앞으로 3년간은 피히 마시라 라고 딱 박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랑 뭐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뭐 아기를 가져서 낳는다든지 하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고 내 감정이 더 힘들어지지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병 걸린 거에 대해서 사실 가해 배우자 그러니까 바람 피운 사람이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도 다 오픈하고 동선도 다 얘기하고 사실대로 다 그치 나한테 믿음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바람 피운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한두 달 있으면 끝이고 다시 소홀해지고 마련이에요. 왜 나를 못 믿냐? 왜 자꾸 나를 의심하냐? 그때 그렇게 용서하고 넘어갔으면 됐지.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대방과 신뢰가 깨진 것이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 회복되기까지가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게 애가 있으면 내 행복보다 애 행복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부모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건데 둘 분 사이에 애가 없고 엮인 게 많지 않으면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웠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바람 피웠던 그 사람이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사람들이 용서하고 나랑 이렇게 했잖아. 용서하고 지나가기로 했잖아.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사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렇게 굉장히 뻔뻔한 태도로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특히 결혼 전부터 딴 여자, 딴 남자랑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용서를 하고 다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심지어 뭐 결혼까지 하고 하면요. 이 사람은 아 내가 바람까지 피웠는데도 연애하는 동안에 바람 피웠는데도 네가 나를 못 떠나는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너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몰랐어? 그때도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네가 붙잡아서 결혼을 한 거잖아.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결혼했으면 모를까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니 이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내가 이런 구제불능인 거 알면서도 네가 나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뀔 생각이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고 결혼한 네가 나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바람핀 거 걸렸을 때는 내가 이제 진짜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평생 후회 없이 해줄게 라고 했던 사람도요. 나중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또 딴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지 하면서 책임을 피해 배우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회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바람 피운 사람 아무리 10년, 15년을 연애를 했어도요. 버리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혼일 때 바람 피운 사람도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바람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뭐 한 사람이랑 20년, 30년씩 살고 하다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이해가 가는 바람도 있어요. 물론 불륜이라는 거 다 좋지 않고 피해 배우자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 나는 일이지만요. 진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혼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요. 그거는 상황 탓이나 피해 배우자의 탓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 탓이 더 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관계를 확실히 정리 안 하고 환승을 하려고 했어? 왜 한 사람을 기만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되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결혼하고 바람 피운 사람보다 연애할 때 바람 피운 사람이 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냥 연애니까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사람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 사람의 끼가 있고 이성을 좋아하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본인의 성향 탓이 크다. 만약에 그 둘 사이에, 커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요, 그 갈등을 푸는 게 먼저고, 그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기의 결핍이나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충족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는요, 이 사람의 그런 성향 탓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회피 성향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그냥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될 걸, 이 사람을 기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바람 피우는 걸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을 병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당한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 거짓말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는 성향, 이런 성향도 본인 탓인 거죠. 그리고 진짜 뭐 10년 15년 사귀어가지고 권태롭고 무료함을 느꼈어. 그러면 권태함과 무료함을 이 커플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해서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태롭고 무료하니까 밖에 나가서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 추구 성향도 앞으로 이 사람의 성향이 바뀌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의 타고난 끼, 타고난 성향,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때 오히려 헤어지기 쉽잖아요. 우리가 결혼 날짜 다 잡아놨어도요, 파혼하는 게 쉽지 이혼하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연애 때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용서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나도 미안해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수그리고 다시 잘 된 그런 커플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 또 바람났어. 그러면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네가 나를 연애할 때도 못 버렸는데 이제 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네가 이제 와서 나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나 못 떠나 라는 거는 이 가해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바람 피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용서하고 결혼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절대 갑이 아니에요. 오히려 을입니다. 바람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못 버리고 못 떠난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받들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또는 애 없는 사실혼일 때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당장 내가 헤어지지 못하겠어. 그러면 일을 버리지나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버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뭐 재산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합친다든지, 사업을 내 명의로 뭘 차려준다든지, 애를 없는 애를 만들어서 가진다든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최소 1, 2년은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상간자를 제대로 정리하는지, 상간자 정리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고 일을 벌려야지, 내가 이 사람이랑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이 사람 믿고 싶어서, 믿어버리고 싶어서 없는 애도 만들어 놨고, 막 혼인신고 안 했는데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혼인신고 하고, 갑자기 막 식장 잡아서 딴딴따단 시골리고 일을 벌렸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뭔가를 섣부르게 결정하거나 일을 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연애 때 바람을 피우는 거는요,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내가 발견하게 된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조상님이 주신 기회다, 도망쳐라. 진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은요, 결혼 전에 어떤 신호를 무시해서 결혼을 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랑 10년 사귀었다, 근데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다, 나는 다 용서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분들 생각을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